장비들이 진짜 정말 안녕하세요. 뱅콩 부부입니다. 오늘은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행을 다니면서 투어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했던 두 개의 투어에서 이야기할 거고, 저희는 라파즈에 있는 요크 빈티지 B&B라는 호스텔에서 묵었어요. 두 가지 투어를 호스텔 내에서 예약을 했는데, 일단은 하나는 데스로드 투어, 하나는 와이나 포토시 투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데스로드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엄청 좁은 길을 내려오는 그런 투어이고, 와이나 포토시는 라파즈 주변에 있는 설산인 와이나 포토시에 올라가는 그런 투어입니다. 일단은 2명 기준으로 3,000볼이었어요. 그게 한화로 하면 46만 5천 원. 근데 이거는 입장료는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데스로드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당 입장료를 50볼씩 내야 되고, 그다음에 와이나 포토시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당 입장료를 20볼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우리 둘이서 입장료 140볼, 투어 예약비 3,000볼, 3,140볼을 투어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약했던 투어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파즈에 도착해서 그 도시가 워낙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했기도 하지만 투어사를 구석구석 찾아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텔에서 추천한 투어사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 투어사 이름은 프리가웃이라는 투어사였죠. 그렇게 하고 데스로드 투어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좀 반대했어요. 무서워서. 자전거를 잘 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자 해서 했는데, 자전거를 진짜 잘 타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투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포장도로랑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포장도로가 나는 더 무서웠어. 왜냐면은 너무 내리막길이라서 쌩쌩 달려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비포장도로는 또 비포장도로 나름대로 무서움이 또 있어요. 이걸 스릴을 진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하지만, 나는 뭐 자전거를 잘 못한다, 좀 무섭다 이러면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괜히 이름이 데스로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데스로드 투어는 괜찮았어요. 투어사 프리가웃에서 했는데 밴을 준비해서 숙소로 데리러 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간 프랑스 군인이 한 명 있었고, 인솔자 한 명, 운전자 한 명, 이렇게 총 5명에서 투어를 했는데, 뭐 자전거도 괜찮았고 장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랑 헬멧이랑 뭐 장비랑 픽업 차량, 가이드,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데스로드 영상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그 데스로드 투어는 그나마 와이프가 좀 겁이 나서 천천히 내려왔지만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요. 사고도 안 나고 무사히. 끝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에서 데스로드는 이제 끝이구나. 그랬죠? 데스로드 하면서 신기했던 게, 위에는 엄청 추워요. 출발하는 꼭대기는 엄청 추운데 저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완전 여름 날씨가 됩니다.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 설산이. 맞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설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일정인데,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천. 그렇게 데스로드 투어는 되게 잘 마쳤어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의 와이나 포토시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픽업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투어사를 찾아가야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린우드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투어사를 찾아가면 출발하는 그날 옷이랑 장비 같은 거를 다 입어보고 그냥 가지고 바로 떠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아니, 일단 처음에 갔는데 그 장비들이 너무 노후됐고 완전 거지 같은 걸 줬어요. 신발도 무슨 줄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거리고, 가방도 진짜 무슨 군용 가방 같은 거 주고, 잠바도 다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장비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사이즈 맞는 걸로 해가지고 갔어요. 장비들이 진짜 정말 무슨 6.25 전쟁 때 쓰던 그런 장비들을 줘가지고, 사실 처음에 좀 하기가 싫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주는데 위에 커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는데 못 찾아, 커버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결국에 그 가방에 붙어 있었어.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선택의 폭이 너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땡겼던 것 같아요. 사진 많이 보여드릴게요. 사진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열악한 장비샷.
아니 그리고 무슨 산이 아니고 들판 트레킹이면 이런 거 하고 가도 되는데 여긴 진짜 높거든요. 정상까지 찍으면 6,088m. 근데 라파즈 자체가 한 4,100m 정도 돼요. 그 도시에서부터 힘든데 그 힘든 일정을 올라가는 거를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한 거죠. 그렇지. 6,088m면은 히말라야급입니다. 거의 진짜. 정상까지 간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노후된 차량을 타고 차도 노후돼서 차도. 베이스 캠프에 딱 도착을 하는 과정이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기분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랬어. 근데 차가 눈밭에 빠진 거예요. 가이드들이 안 되다 보니까 내려서 너네가 좀 밀어라. 막 차를 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운전도 잘 못했어요. 그 가이드 아저씨가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운전도 잘 못해, 언어도 잘 안 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는데 베이스 캠프 높이가 4,800m였어요. 조금 쉬었다가 점심도 먹고 티도 먹고 빙벽을 오르는 체험을 하러 가기로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빙벽은 4,900m에 있기 때문에 100m만 올라가면 되는 거리인데도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숨이 굉장히 차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짐도 없이 이제 몸만 갔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1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2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 고산병이 진짜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우윤희에서 고산병을 겪고 왔거든요. 근데 우윤희보다 높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고산병이 올랑말랑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춥기도 춥고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숨쉬기가 조금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되게 자연이 위대하구나. 근데 그렇게 힘든 만큼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어요. 장비가 열악했지만 어차피 시작을 한 거 재밌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100m를 더 올라가서 빙벽을 탑로핑 해가지고 체험하는 걸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재미도 있었고. 오빠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한번 하고 내려오자마자 가이드가 센스 없이 가자고 바로 쉴 틈도 안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화가 납니다. 보고 있나 가이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100m를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죠. 티타임을 하고 코카차 같은 걸 많이 줘요. 볼리비아는 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코카차를 마시는데 사실 코카차가 고산병에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은 저희가 앉아 있으면은 메뉴를 하나하나씩 가져와요. 그 가이드들이. 그게 왜 그렇게 웃기던지. 그럼 이제 밥 먹고 자기 전에 별을 보러 나갔는데 고산이고 맑아서 그런지 별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찍힐 정도? 삼각대를 안 가져갔는데 가져갈 걸 그랬습니다. 잠을 잤는데 잠이 잘 안 왔죠. 너무 고산이라 그런지 잠이 잘 안 왔어요. 두 번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은 하이 캠프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4,800m에서 5,180m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날은 새로운 가이드가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 전날에 한번 해본 결과 제가 제일 느렸어요. 저희 팀이 4명이 있고 다른 팀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느렸거든요. 그 가이드가 우리만 맡아서 담당을 좀 했어요. 느리니까. 그리고 저희 4명 장비는 되게 개떡 같았는데 같이 올라간 2명은 장비가 좋았습니다. 장비가 중요하죠. 보통 베이스 캠프에서 하이 캠프까지 가는 일정이 3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4시간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제 하이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난방 없고 온수 없고 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어요. 그냥 화장실만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캠프 자체도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정도였어요. 그냥 벽돌을 쌓아놓은 다 건물에 2층 침대가 몇 개 있고 진짜 화장실 물을 내리려면 물을 떠가야 됩니다. 그 얼음물 받아놓은 거를 떠서 내려야 되는 그런 구조. 근데 그날 밤부터 이제 정상까지 가는 일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서 계속 쉬었어요. 저녁을 먹고 저녁 6시쯤부터 잠을 자요. 밤 11시까지 잠을 자요. 11시나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새벽 1시에 출발을 한 우리는 밤 12시에
출발을 하기로 이제 호세 가이드랑 얘기를 했죠. 그래서 11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하이캠프부터 정상까지 한 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한 6시간 예상을 하고 12시에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가냐면 가이드가 앞에 쓰고 제가 중간에 쓰고 오빠가 뒤에 쓰고 셋이서 가요. 하네스를 입고 로프를 걸어서 사람끼리 확보를 하거든요. 줄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밤에 딱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그때는 실제 온도가 영하 20도. 근데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조 배낭이 없어서 그냥 페트병 물을 이렇게 옷 안에다 껴서 그냥 갔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뭐 그 전부터 장비는 거지 같아서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때는 장비바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입으시죠? 등산할 때 엄청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입고 가도 추울 날씨예요. 그런데 그런 다 헐어가지고 중세시대에 입을 법한 그런 옷들이나 신발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니까 진짜 너무 춥고 발이 진짜 어는 것 같았어요. 발이. 근데 제 등산화는 이제 좀 물이 새기 시작했죠.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렸고 올라갈수록 숨은 차고 그래서 두통이 오고 그런 거예요. 진짜 땅만 보고 걸었어요. 어떻게 걷냐면 세 발자국 걷고 1분 쉬어요. 근데 세 발자국 보폭이 한 10cm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이렇게 가고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네, 계속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앞에서 가이드가 가자고 이제 로프를 끌어당기면 못 이겨서 가요. 그럼 또 한 세 발자국 가고 또 쉬고 그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몇 시야 물어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구나. 근데 가이드 하는 말이 앞으로 5시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까지. 그때부터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뭐 거의 포기를 했죠. 저는 더 가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서 굳이 뭐 와이프가 안 가면 저도 갈 이유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열받았던 거는 저희는 장비가 거지 같은데 가이드들은 장비가 좋았어요. 가이드들의 장비는 다 좋았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는 이제 12시에 출발했잖아요. 1시에 출발한 사람들이 앞질러 갔어요. 가는 길에 계속 만나면서 인사하고 계속 우린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는 것도 1시간 반은 걸리잖아요. 나는 내려가기로 결심을 딱 한 순간 마음이 탁 놓였는데 내려가는 그 1시간 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저희의 순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면은 새벽 3시잖아요. 새벽 3시에 하이캠프에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침낭이 어땠나요? 침낭 보시죠. 침낭. 아니 침낭이 따뜻한 털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따뜻한 건데 이게 눌려가지고 이 겉에 비닐만 남은 느낌의 침낭인 거예요. 옷을 가득 입고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잠이 들면 내가 이대로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처음 했다니까. 그래서 거의 못 잤어요.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옵니다. 침낭이 아니고 침낭 라이너를 준 것 같은 그런 침낭이었어. 하이캠프 안쪽에도 영하 한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그 바깥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5,180m에서 6,088m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는 5,500m에서 포기를 하고 내려온 게 된 거죠. 5,500m도 못 갔을 거예요 아마. 5,300m 정도? 아까 1분에 10cm씩 갔다면서요. 아니야 5,500m는 갔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 게 9시 정도였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추위를 견디면서 진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와이나포토시 등반 성공률이 한 5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은 4명이었는데 4명 다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에서도 못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몇 명만 등반에 성공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쉬운 코스는 아닌 거죠. 그래도 정말 아쉽습니다. 장비가 좋았으면은 아마 찍고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투어사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체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산병이랑 체력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 좋은 사람들 고산병 와서 힘든 사람 많이 봤거든요. 고산병은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차 한잔 마시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에는 많이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해가 쨍쨍한 날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죠. 항상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내려오는 길에 전경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막 라마가 막 연못에서 물을 먹고 있고 되게 멋있었어요. 확실히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은 그만큼 이제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곳들? 그런 데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왜 사람들이 이런 산에 오르려고 할까? 근데 그런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 좋게 웃고 있는 그 가이드 코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요점은 고산병은 복불복이다. 와이나 포토시는 아름답다. 어떤 투어를 하든 투어사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또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트레킹이나 이런 걸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저는 와이나 포토시가 여행 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걸 1순위거든요. 그 칠레에 W 트레킹도 해보고 뭐 37일 동안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지만 와이나 포토시는 진짜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걸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와이나 포토시가 진짜 제일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런 일을 겪고는 그 투어사를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어사 리뷰를 엄청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가보세요. 거기를 가서 투어사 사무실을 보고 그 장비들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장비들을 안 보고 투어사를 선택하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투어사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곳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이나 포토시 또 가고 싶나요? 저는 당연히 가고 싶죠. 정상을 못 찍었고 그 위에서 보는 풍경을 못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요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언제 걸어보겠습니까? 못 걸어서 좀 아쉽긴 해요. 오늘은 저희의 이제 여행 경험을 통해서 투어사를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마무리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